대한민국 증시는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거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거북이가 등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오르는데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5000에서 6000으로 넘어가는 데는 단 한 달이 걸렸습니다. 14년의 세월을 단 30일로 압축한 셈입니다. 누군가는 축제를 즐기지만 누군가는 이 속도에 공포를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혹은 이제 끝물 아닐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사실 지금의 상승은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 파격적인 속도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엔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코스피 6000은 과거의 유동성 파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것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실탄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20만원, SK하이닉스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핵심 부품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일본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하려는 반도체를 깔아야 하고 반도체를 깔면 한국 기업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도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통상 압박보다 AI가 만들어내는 수요가 훨씬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는 오랫동안 주가 상승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벽에 아주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주가가 높으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주가 누르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행이 법이라는 칼날 앞에 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피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를 8개에서 4개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한 조각의 크기가 저절로 2배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주당 순이익, 즉 EPS의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주주의 몫은 늘어나는 마법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쌓아두었던 자사주를 태워 없애야 합니다. 이는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법적 강제성을 띠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입니다. 실적도 좋고 법도 우리 편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들은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냉정하게 숫자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무려 13조 원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그들은 차익을 실현하며 조용히 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공매도 대기 자금은 16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투자 방식입니다. 즉, 누군가는 지금의 6000선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하락에 거대한 베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은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는 외줄타기와 비슷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속도가 나지만 균형을 잃는 순간 추락의 속도는 올라갈 때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외국인의 이탈과 공매도 세력의 등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앞지르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며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 또한 비극입니다. 코스피 6000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오르기를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관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민스키 모먼트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정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분산 투자라는 방패가 있다면 이 변동성은 오히려 큰 부를 쌓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사신과 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6000이라는 숫자에 취하지 말고 그 숫자 아래에 숨겨진 기업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빚을 내서 투자한 등 리스크를 지고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이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에 비싼 계산서를 받아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